부분 후에 민영배 의원하고 짧게 인터뷰를 할 텐데 오시기 전까지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요거 이제 통과시키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권성동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천인 공노할 범죄래. 검수완박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 천인 공노할 범죄래. 천인 공로 뜻을 알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 친정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나 보죠. 그래서 우리 친정 곳간에서 제일 중요한 항아리를 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가 본데,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식한 소리죠. 처음에 검찰에 왜 수사권이 주어졌는가, 그 유래를 알면 그런 무식한 소리 못 합니다. 전 세계 검찰들 중에 어떤 나라가 검사한테 수사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검사는 학교 다니거나 그 법무연수원 거기 다니면서도 뭐 수사 관련해서는 안 배워요. 왜냐면은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 그래서 이게 뭐 형사실무나 소송법 뭐 실무 이런 것들은 보통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 다 한 곳씩 꽂혀 있는 거 보잖아요. 다 조사 받아봤나 보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찰 수사를 하는 실무자들한테나 있는 기술을 왜 검사한테 주냐고.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지. 그게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나 김건희 수사에서 보듯이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어. 이 새끼들이 지금 자기들하고 연관 있는 데는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고. 검찰의 최고의 힘이라 그랬지. 검찰의 힘 중에 표적 수사가 아니라 최고의 힘은 선택적 수사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니들이 수사권을 줬는데 적당히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면 그 수사권을 딴 데 줄게. 그것이 검찰 수사권 박탈, 완전 박탈,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법 만드는 건 검찰이 만드는 게 아니야. 예. 법에 따라 검찰은 그 법을 실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뭐야? 과반이잖아요. 예. 물론 탄핵 등의 뭐 일부 사안은 3분의 2지만 법을 통과시키는데 과반 갖고 있는 정당이 그 법을, 그 힘을, 그 권한을 사용하겠다는데 이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야겠다고 그 판단했던 그 예전 1950년대 국회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친일파 경찰이 너무 특세를 하니까 그 재판정에서 경찰이 검사 뺨을 때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의 위세가 정말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 그래서 이게 서로 동등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건데, 김기춘이 그걸 헌법에 집어넣는 바람에 이상하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검찰 내에서도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호수 총장이 이거 통과시키면 나 그만둘 거야? 그만두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김호수 입장에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통과됐을 경우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둘 다 이 사람은 꽃놀이패인 거야. 사퇴를 해놔야. 나는 사퇴를,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퇴를 하고 나면 검사들이 하는 일종의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원래 윤석열만 빼고는요, 기존에 있던 검찰총장들이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측근들이 검찰총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퇴하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저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김호수도 그런 어떤 상황에 벌어져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걸 검수완박을 못하게 만들면 또 검수완박을 막은 장본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다 김호수한테는 꽃놀이패에 가까워서 이 비열한 자, 윤석열 포함, 윤석열, 김호수가 둘 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애초에 그 예. 검찰총장 면접을 볼 때. 예. 근데 지금이 와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그게 검찰이든 정치인이든 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한 거로 다른 데 한번 줘볼게. 니들은 기소만 해. 요런 식의 어떤 이 소위 말하면 검찰 정상화, 검찰 선진화 이렇게 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김호수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사회 지도층 정말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게 과연 올바른 건가 하는 거죠. 검찰 개혁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에 와서 검찰 개혁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김호수 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게 정말 골 때리는 거라니까요. 검찰이 국회의회에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가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법 만들어주면 법대로 하면 된다니까. 주기들이 당연하죠. 그 공무원인데. 행정부 공무원이 네. 입법부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야. 그럼 그동안은 국회위에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그러니까요. 하네요. 검찰만 가능한 짓이잖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여성부 폐지하겠다가 하면 여성부 쪽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자기들 막 게시판에다 글 쓰고 이런 게 하나잖아. 예. 검찰만 이 지랄이 가능한. 근데 검찰이 이지랄은 지들끼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써주는 기자들이 더 문제라는 걸 알고 싶지 않다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찾아볼 텐데 그 영어 사전에 이게 프로세큐트라고 찾아보면 기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프로세큐터 한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소관이에요. 기소관. 기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부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소 전문가. 예, 기소 전문가.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라는 이름으로 딱 못 박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 거죠. 사자를 붙여준 거죠.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부 부처 어디서 검사들 아니면 이런 짓거리가 가능하냐고. 막 지들끼리 모여갖고 막 검사들 회의하고 뭐 고검장 회의하고 나 정말 요렇게 양심 없는 것들 처음 보는 게 평생 그러면 자기네들은 굵직굵직한 수사해가면서 권력 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저렇게 집단 반발하는 거. 문제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에 이소영 의원 들어갈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소영이 지금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국민 빠진 개혁은 안 된대.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뭘까요? 이소영 씨.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뭘까요? 이소영 씨. 윤석열 찍은 그 국민들 말하는 건가요?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분 남편이 검사라고? 네. 그리고 이소영 본인도 김현장 출신이긴 하죠. 김현장 출신을 다 까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 할 때마다 안 깔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외부 영입 인사의 가장 큰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직자로 그 정당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성장한 정치인들은 저런 소리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당에서의 제일 중요한 지지 기반은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을 뛰어넘고 바로 국민으로 가버리는 저런 말장난 이런 것들은 정당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논리예요.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개명하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걸 사실은 정치 생명 건 거지.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에 무슨 뭐 배재정이네 이소영이네 뭐 조홍천이네 뭐 최이배네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 그렇게 임명할 때부터
뭔가 이런 찝찌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검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거, 이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검찰 개혁이 뭔데 검찰 권한을 과하게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해서 선택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가장 큰 검찰의 지금 폐해이기 때문에 한번 뺏어보자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난 김현장 출신이고 남편은 검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일세. 딱 이거를 돌려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소영 의원한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그게 과연 합리적인 구조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받게 되는 피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중수사 아닙니까? 경찰에서 받았던 수사를 검찰 가서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피해만이라도 없애겠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뻔뻔해서 이러는 거야. 자기가 이런 상황 정도 되면요. 나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겠어라는 선언이잖아, 이게. 네. 근데 본인과 남편 등이 관계자야. 그럼 어떻게 해? 조용해야죠. 노골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삼성 관계자야. 그 몫으로 무슨 국회의원을 했다고 쳐. 삼성을 어떻게 노골적으로 옹호합니까?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들 못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도 사과하고 이 초선 오적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초선 오적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버리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진짜 정말 배려해줘가지고 이소영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당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음에 들어올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영역 안에서 전문인이 되고 그런 사람을 청년으로 영입했을 때 오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박수 쳤을 거야. 모르긴 해도. 물론 뭐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 쪽 진영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사를 몰라요. 검찰 개혁 지금 깔딱고기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원총회 결론은 저는 사실 뻔하다고 보는데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민영배 의원 오면 여쭤보도록 하고, 문제는 그런 역사적 어떤 소명이랄까 사명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게 검찰 개혁 실패의 사례래. 이소영 말이에요. 우리가 검찰 개혁하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우리 검찰 개혁 실패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뭔가 바꿔내는 노력인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까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노력했던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우리 검찰 개혁 신중하자.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소영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 남편이 검사여서 김행장이 있어서 제가 내조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 개혁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닥했으면 좋겠어요. 입닥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렇게 뭐 신중론이니 뭐 역풍이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정말 이 민주계열 쪽의 이 국민들이 맞아 생각해 봤더니 그래 좀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신중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분들은 솔까 못하면 그냥 입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증하는 거예요. 난 반대했어요. 검찰님들. 난 반대했어요. 봐주세요. 그런 줄 몰라.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기분 나쁜 건 이런 거예요. 국민이 빠진 개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비틀어서 니들 지금 열성 지지자들 유튜브에 모여가지고 니들이 말하는 검수완박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고, 이게 국민을 거들먹거리는 게. 그런데 지금처럼 대한 미디어 없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당하고 또 당했을 겁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언론에서 안 알려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영처럼 본인이 좀 안다, 내가 좀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우롱하는지를 예.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 참여할 때는 조용하던 검사들 게시판이 검수완박 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 비겁한 새끼들아.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냥 망가진 거야.
간단히 말해서 현직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건요. 역사에 있으면 안 되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남긴 거야. 왜? 세계적으로도 어.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검찰총장이나 현직 검사로 있을 때 특정 정파에 불리한 수사 해버리고 정치권으로 간다는 선례를 남긴 거야. 그러면 대단히 비판을 했어야지. 그래 놓고 검수한박 하겠다니까 이제서 기어 나와가지고 선택적 반발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검수한박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검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사권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벌지 못했던 꾹꾹 눌렀던 그 돈에 대한 욕망을 한 방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전관예우 퇴직하고 3년 동안인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수사권이 박탈되면. 수사권과 기소편의주의 이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양손에서 가지고 놀면서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모른 척 눈 감아주면서 돈을 버는 게 지금 정관예우의 구조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다 같이 반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오셨으니까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민영배 의원 모시고 네. 잠깐 한 30분 인터뷰하고 4명이 하는 방송은 다시 진행할게요. 네. 여기까지 들어오시라고.